박봄은 1984년생 서울 출신이며 레슬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나 가수가 되고 싶어 부모님 몰래 버클리 음대로 편입했다고 한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YG 오디션을 봤으나 3년 동안 계속 떨어졌다. 하지만 끝까지 도전해 2005년에 합격하고 연습생이 되었다. 박봄이 알려지게 된 건 2006년 2월이 이준기와 함께 출연한 애니콜의 광고 애니스타였다. 2009년 2NE1의 메인 보컬로 데뷔를 했다. 2NE1은 다양한 컨셉으로 당시 기존의 걸그룹과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으며 음악의 장르도 폭넓었다. 발매한 음반마다 잘 됐는데 적은 앨범 수에 비해 유명한 노래가 많을 정도로 음반 상위 차트에 진입한 노래가 많았다. 박봄은 한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음색이라는 평을 받으며 데뷔 당시에는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과 엉뚱한 성격을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라이브에서는 컨디션에 따라 실력이 오르락내리락해서 논란이 꽤 있었으나 연차가 쌓이며 발전하는 실력에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활발한 활동을 하던 2NE1은 2014년 박봄의 자숙, 산다라박의 연기 활동, CL의 미국 진출, 공민지의 댄스 아카데미 설립으로 2년간 활동을 중지했으며 2016년 공민지의 탈퇴를 시작으로 박봄이 YG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공식 해체했다. 이후 박봄은 미니 앨범, 리패키지 앨범, 싱글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방송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2020년 온앤오프 출연으로 근황을 알렸다. 2010년 10월 미국의 한 병원에서 지인을 통해 대리 처방을 받은 암페타민 82정이 들어있는 소포를 인천 외할머니 집과 서울의 어머니를 거쳐 합정동 숙소에서 받았다. 당시 소포에는 젤리류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암페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각성작용을 가지고 있고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도파민 부족이 원인이 ADD, ADHD의 치료에 쓰이지만 마약류 약품으로 분류된다. 세관은 이 암페타민 수십정이 도착한 것을 적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로 통보하였고 검찰은 소포가 박봄의 것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식 내사 사건으로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박봄이 받은 약은 에더럴 82정으로 밝혀졌다. 에더럴에도 암페타민이 함유되어 있지만 마약인 메스암페타민과는 다르다. 에더럴은 해외에서는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산만증 증상에 쓰이는 대표적 약물이다. 에더럴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이 아니다. 하지만 습관성이 있으므로 마약류로 취급 관리하며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봄은 마약을 한 적이 없으며 ADD 치료를 위해 반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젤리에 섞여 들어온 점은 젤리와 각각 따로 포장하여 그렇게 표기만 했을 뿐 위장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외할머니 집으로 소포를 보낸 건 2NE1 활동으로 숙소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YG는 박봄이 친구의 죽음으로 우울증에 걸려 에더럴을 복용했다고 하며 감정에 호소했지만 이 해명이 잘 먹히지는 않았다. 박봄은 검찰 조사에서 치료 목적을 증명하며 그동안의 병원 기록과 처방전을 제출하였다. 일반 입한 82정 중 일주일간 사정만을 사용했고 오남용 등 불법적 사용에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물 검사에서도 마약이 검출되지 않아 검찰은 11월 30일 입건유예 처분을 내리며 그렇게 사건은 한 달 반 만에 종료되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 2014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재조명되며 여러 의혹을 받는데 특히 봐주기 주사가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박봄과 마찬가지로 S사 직원이 암페타민 29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했는데 그 직원은 적발 후 4일 만에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건 처리의 차이는 박봄은 지병으로 먹는 약으로 해명하고 처방전과 병원 기록을 제출하였으며 박봄의 에더럴 양은 총 82정 약 2.5g 정도인 반면 S사 직원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총 29정 약 10g의 양을 반입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박봄의 에더럴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이었으나 S사 직원의 약은 유통 경로를 알 수 없으며 고용량으로 가공된 약이었다. 당시 검찰은 박봄만 특별하게 봐준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혹은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9년 한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건과도 비교가 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밀반입된 마약류는 LSD 3조각, 에더럴 3정, 대마, 오일, 카트리지 6점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역시 박봄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검찰 조사로 입건 유예된 사건이지만 YG에서 마약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나오면서
박봄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쳤다. 2019년 박봄은 당시 국내에서 애더럴이 마약류로 분리되어 유통이 금지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행동임을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을 사과했고 현재까지도 ADD를 앓고 있지만 국내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